안녕하세요. 구글 클래스룸 기초편 6번째, 7번째 시간 수업 과제 기능편입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저번 시간에 다루지 못했던 수업 과제 기능들의 나머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로 넘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보시면 저번 시간에 저희가 과제, 퀴즈 과제, 자료 요 세 가지를 다루었고요. 이번 시간에는 질문, 게시물 재사용, 주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룸으로 입장해서 다음 기능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화면이 교사 계정으로 입장한 화면이고요. 클래스룸에서 메뉴 중에 수업 과제를 갑니다. 수업 과제를 가서 만들기를 통해서 저번 시간에 저희는 과제, 퀴즈 과제 자료를 사용했는데 이번에는 질문, 게시물 재사용, 주제를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질문을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다. 질문을 클릭하시면 자, 지금처럼 질문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펼쳐지고요. 질문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단답형 또는 객관식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단답형을 처음 설정을 해서 학생들에게 단답형으로 서술형으로 답을 받고자 하실 때 이렇게 질문을 입력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질문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넣어주고요. 질문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안내사항에 선택적으로 넣으시면 되고 다른 과제와 동일합니다. 퀴즈 과제랑 과제처럼 밑에 보시면 글자에 대한 서식, 그 다음에 다양한 파일을 탑재하셔서 이 질문과 더불어서 같이 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도 보시면 대상이라든지 성적 카테고리, 점수, 기한, 주제 모든 게 저번 영상에서 보셨던 과제랑 동일합니다. 자,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옵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학생들이 서로 답글을 달 수 있다는 여기 문구가 보이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체크가 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질문을 통해서 학생들이 본인 답을 제출하고 나면 서로 간의 답을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남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학생들이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어떤 활동이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 기능을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끄시게 되면 학생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은 하지 못하고요. 대신에 교사와 학생 간의 어떤 1대1 상호작용, 그리고 교사가 일정한 시험처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질문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답형이긴 한데요. 이 단답형이 한두 문장 정도의 어떤 제약이 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분량에 상관없이 긴 어떤 글의 형태로도 답을 학생들이 서술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렇게 표시를 해서 질문하기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질문을 하고 나서 학생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질문을 부여했고요. 제가 학생 입장으로 들어가서 자, 학생의 수업 과제로 들어가서 들어가 보면 오늘 강의에 대한 느낌을 적어주세요 라는 질문이 보이게 됩니다. 클릭을 하게 되면 질문 보기라는 버튼이 보이죠? 클릭을 다시 하게 되면 지금처럼 내 답변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게 됩니다. 자, 여기에 본인의 답변을 입력하고 나면 오른쪽 하단에 제출이라는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 제출을 누르게 되면 실제로 제출을 하게 되고요. 제출한 뒤에는 아까 전에 설정을 답변을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띄어지게 됩니다. 자, 본인 답을 제출하고 나면 친구 답변 보기를 할 수 있는데요. 친구들의 답을 보면서 그 답변에 대해서 답장을 눌러서 상호 피드백이 가능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예시를 드는 차원에서 제 글에 대해서 제가 스스로 답변하고 있긴 한데 만약에 친구들이 답변을 완료했다면 제출했다면 상호 피드백이 가능합니다. 이런 형태로. 자, 그래서 제출이 되어졌고요. 다시 교사로 넘어가서 두 번째 객관식 기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들기를 가셔서 이제 게시물 중에서 저희가 질문을 클릭한 다음에 단답형이 아니라 객관식을 클릭하게 되시면 아까랑 다르게 옵션이 펼쳐지는데요. 당연히 보기를 넣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1번, 여기는 2번. 제가 번호를 넣어 보겠습니다. 임의로. 이렇게 3번. 이 옵션에 대해서 넣을 수 있고요. 자, 이런 형태로 질문을 넣어서 똑같이 아까 전과 동일하게 필요한 파일이나 링크를 탑재할 수 있고요. 오른쪽에도 똑같습니다. 누구한테 성적, 점수, 마감 기한, 주제 똑같은데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여기도 하나의 옵션이 있습니다. 학생이 클래스 기호를 볼 수 있는 게 체크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를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만약에 켜게 되면요. 학생이 본인 답을 제출하고 나서 학생이 가령 예를 들어서 1번을 제출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 답을 제출하면 1번, 2번, 3번, 4번 보기 문항에서
어느 부분에 몇 명의 학생이 이 답을 선택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이 기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켜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해 보겠습니다. 질문에서 학생이 다시 학생 화면으로 제가 돌아가서 이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선택하고 나면, 자, 지금처럼, 몇 명의 학생이 몇 번 보기에 선택했는지를 전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교사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단답형 그리고 객관식 형태로 질문을 학생들에게 부여해서 어떤 내용을 확인한다든지 점검한다든지 피드백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항목으로 넘어갈까요? 다음은 게시물 재사용 기능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게시물 재사용 기능은 이렇게 클릭하게 되시면 수업을 하나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수업은 본인이 개설한 수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지금 있는 클래스룸도 가능하고요. 지금 들어있는 수업이 아닌 다른 클래스룸 수업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클래스룸 수업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자, 선택하고 나면 지금까지 주어졌던 모든 과제 혹은 주어질 과제, 초안으로 저장된 과제도 괜찮습니다. 이런 과제들을 다 보실 수 있고요. 이 중에 하나를 그대로 가져오셔서 편집하셔서 과제로 부여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첫 번째 과제를 선택해서 과제를 동일하게 가져오 보겠습니다. 자, 왼쪽 하단에 보시면 모든 첨부 파일의 새서번 만들기라고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과제에 첨부되어 있는 파일의 복사본을 만들어서 새로운 파일이죠.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서 쓸 건지 안 쓸 건지를 정하는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것을 체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원본 파일은 그대로 두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재사용 누르게 되면 기존에 주어졌던 과제 형태를 불러와 줍니다. 지금처럼 보이시죠? 이게 기존에 주어졌던 과제 형태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좀 더 편집을 할 수 있겠죠. 이런 형태로 편집을 할 수 있고, 파일 형태로도 과제 주는 형태도 바꿀 수 있고요. 여기 있는 학생들도 따로 선택할 수도 있고, 어쨌든 기존의 파일을 불러와서 편집하는 과정까지 한 다음에 과제를 부여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게시물 재사용은 실제로 과제를 작성하고 나서 똑같은 내용을 혹은 비슷한 내용을 반복해서 만들 때 처음부터 만들지 말한 것이죠. 그때는 게시물 재사용을 클릭해서 기존의 강의를 했던 어떤 과제를 땡겨와서 이렇게 과제 편집한 다음 부여를 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들기에서 주제를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제는 카테고리에 보시면 좋고요. 파일들을 폴더별로 정리하듯이 과제들을 폴더별로 정리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제를 만들어서 수행평가라고 제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보고요. 혹은 주제를 1단원이라고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과제를 혹은 질문을, 자료를 분류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든 다음에 이렇게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랍 하면은 간단하게 이동이 되어집니다. 보이시나요? 지금 제가 마우스로 지금 드래그 앤 드랍을 할 수 있고요. 만약에 마우스로 드래그 앤 드랍 하기 정말 먼데 있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수정 누르시고 주제를 다른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1단원 수행평가를 직접 선택하신 다음에 다시 임시 저장하시면 외부로 나가보시면 이렇게 카테고리별로 정렬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안에서도 서로 이렇게 순서를 정하실 수 있고요. 네, 정렬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인 것처럼 주제를 여러 가지를 만드셔서 분류하셔야지만 나중에 이런 과제나 자료가 많을 때 한눈에 들어오고 정리가 확실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자, 오늘은 질문, 그리고 게시물 재사용, 그리고 주제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다음번에는 실제로 개별 과제와 혹은 조별 과제를 주는 형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